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저희가 지금까지 오프라인으로 부동산 콜로키움을 해왔었는데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가끔씩 기술적인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 130회 부동산 콜로키움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변화고요. 오늘 이런 시적절한 주제를 강의해 주실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박종철 교수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중간에 혹시 이 생방송 도중에 또 오류가 발생하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세종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부 자체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녹화물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박종철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주십시오.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박종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코로나 때문에요. 오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갖다 온라인에서 만나 뵙게 됐는데요. 뜻깊게 오늘이 130회입니다. 부동산 이제 콜로키움 특강입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그래서 제가 이 최다 출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생각해 볼 시간을 이제 마련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또는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은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분야별로 이제 같이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략한 이제 교환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이거는 제 이력이니까 그냥 보시도록 하시고요. 예.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곳이 GTX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GTX 노선이 현재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지속이 되다 보면은요. 이 빈부 차이가 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본인의 그 자산 관리를 할 때요. 조금 더 확실한 곳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나 요 주변에 본인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 주변에 음식점을 한번 보시면은요. 음식점이 요즘에 좀 잘 안 됩니다. 아무래도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요. 그래서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을 하다가 요즘에는 2주에 한 번 정도 외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 우리 2주에 한 번 외식할 때하고 매주 외식할 때는요. 어떠한 차이가 있냐 그러면 매주 외식할 때는요. 그 지역에서 맛집으로 넘버 1 먼저 한번 갑니다. 넘버 2도 가요. 예, 넘버 3도 갑니다. 넘버 3까지도 가끔 한 번씩 가게 되는데 이거 같은 2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게 되면요. 야, 한 달에 한 번 외식하는데 그래도 가장 맛있는 집으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다 1등으로만 모이게 됩니다. 오히려 1등인 음식점은 장사가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2등, 3등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시장도요. 확실한 투자처, 그 다음에 리스크가 적은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 현재는 가장 리스크가 적다고 보는 곳이 요 GTX 노선이 지나가는 곳. 조금 더 줄이게 되면 GTX 요 정차역이 신설되는 곳, 요런 데가 현재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먼저 우리 GTX 노선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GTX 그 A 노선이 있죠. 빨간색 A 노선. 요 파주 운정부터 시작해서요. 킨텍스, 대곡, 연신내, 그다음에 이제 서울역 지나가지고 이제 삼성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수원, 성남, 용인, 동탄 이렇게 오는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 GTX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하 50m로 달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직선 구간으로 달리게 돼 있어요. 곡선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우리 기차를 타다 보면 기차가요. 이거 직선으로 가면 더 가깝고 좋을 텐데 한 바퀴 삥 돌아서 곡선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물론 뭐 지형적인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동네 앞으로 한번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 민원도 넣고 근데 뭐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노선이 중간에 꼬불꼬불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GTX만큼은요. 노선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지하 50m에서요. 직선으로밖에 달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뭐 곡선 구간 이런 거 없습니다. 직선이죠. 그래서 현재 여기 일단 노선이 나왔다 그러면 이 노선이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겁나는 게 뭐 도로를 갖다가 어느 쪽으로 고속도로 뚫는다 그랬을 때 이 노선이 말이죠 지그재그로 바뀌는 가능성 항상 상존하거든요. 근데 이 GTX만큼은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직선으로만 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탄부터 용인, 이 용인은 요 구성역입니다. 지금 요 구성역 주변인데 그다음에 성남, 뭐 수서 쭉 달리죠 막 이렇게요. 예, 서울역 달리고 달리는데 다 직선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요 직선으로 달리는 요 GTX A 노선, 요거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특히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데가 여기 경기 남부 쪽에서 요 용인 주변이죠. 용인의 구성역 주변 여기가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용인에서는 이 구성역 주변을 갖다가 GTX 이제 환승역으로 개발을 할 때요. 용인역 주변에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총 3군데가 지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도시개발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가?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이 최근에 이제 수정이 됐죠. 수정돼서 발표가 돼서 경기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도시개발 사업은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개발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용인시 그 구성역 주변이 이제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연녹지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됐죠. 예, 그래서 땅값이 엄청 올랐던 데가 바로 여기 용인 구성역 주변입니다. 구성역 주변이고 직선 코스죠. 다 직선으로 달리는데 또 A 노선 같은 데는 지금 여기 일산에 지금 파주, 운정, 그 다음에 킨텍스, 요 대구 요쪽도 상당히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것만 이제 제대로 뚫리게 되면요. 일산에서 여기 삼성역까지 들어오는데 한 30분이 채 안 걸리게 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지하철 요 A 노선 여기 GTX A 노선을 뚫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계획했던 예산보다는요 예산이 부족해지는 게 정상이죠. 자 이제 예산이 공사비가 더 늘어나고 예산이 이제 부족해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또 추가로 한 1조 원 더 투자한다 쉬운 일 아닙니다. 이랬을 때는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역을 하나 신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한테 역을 하나 신설해서 운영하는 운영권을 주는 겁니다. 그 대신에 너네들 공사비 1조 원 더 부담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 시행자입니다. 사업 시행자인데 내가 1조 원을 더 투자함으로 인해서 역 하나를 신설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다 만들겠습니까? 운정하고 킨텍스 사이에 하나 더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킨텍스에서 대곡 사이 아니면 동탄에서 용인 사이 이런 데는요 절대 역을 신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을 신설했을 때 그 역에서요 상가도 짓고 그 다음에 유동인구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역에서 수익이 나와야 됩니다. 역에서요. 그런데 지금 이 경기도 쪽에다가 역을 하나 신설한다 그래서 1조 원 투자하고 난 다음에 그 수익이 나오진 않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사업 시행자면 무조건 서울 진입하고 난 다음에 역을 신설할 겁니다. 그러면 서울 진입하고 난 다음에 역 신설한다는 것은 현재 여기 삼성, 그렇죠? 이게 수서역부터 해서 수서에서 삼성, 서울역, 그 다음에 연신내를 지나갈 때 요 사이에서 역을 신설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 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문제는요. 지하 50m에서 직선으로 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역이 있는 곳에다가 이 역을 환승역을 만들어야 돼요. 이 커브 돌아가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요 네이버 지도 같은 걸 놓고요 수서에서 요 삼성, 서울역, 연신내까지요 중간에 직선 코스에서 다른 기존의 지하철역이 걸리는 게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디가 걸릴 수가 있냐 그러면요 지금 걸릴 수 있는 데는 요 삼성에서 서울역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중간에 지하철역 두 개를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바로 직선으로 지나가게 되죠. 수직으로. 지나갈 때 보면은 일단 두 개역, 옥수역하고요. 옥수역하고 그 다음에 압구정역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도로 이렇게 보고 선을 그으면은요. 압구정 할 때 구자가 안 보입니다. 그 위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옥수역 할 때 옥자의 기역자가 안 보여요. 그 위로 지나가거든요. 자, 그러면 압구정이나 옥수역 요 두 개 역 중에 하나 신설할 가능성도 물론 있겠죠. 그러면 압구정역이 좋을까요? 옥수역이 좋을까요? 일단 압구정역은요 환승역이 아니죠. 예, 사람들은 많이 다닙니다. 환승역이 아니고 그쪽은 지반이 좀 약해요. 지하 50m의 터널을 뚫는데 그 위에 아파트 단지들이요 불안해합니다. 무너질까봐 그렇죠? 불안하죠. 환승역도 아니기 때문에 환승역이 돼야지 장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지나가는 곳이 옥수역이거든요. 옥수역은요 지반이 튼튼합니다. 거기는요 바위산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또 중앙선이 지나가는 환승역이죠. 그래서 파고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구조라든가 환승역을 봤을 때 옥수역이 좀 유리하고 아니 거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요 서울역에서 여기 이제 여기 지나가는 거 이쪽이죠. 자 우리 광화문 있지 않습니까? 자 시청 지나고 이제 지나갈 때 시청 지나갈 때요. 시청하고 광화문 사이로 지나갑니다. 직선을 긋게 되면은 그러면 시청역하고 광화문역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그 사이로 지나가게 돼요. 직선을 긋게 되면.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가요. 요 GTX 역을 갖다가 그 사이에다가 하나 신설해 달라 그랬습니다. 본인들이 공사 비용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하면서요. 여기 발표한 지 몇 달 됐죠. 자,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거기 시청역하고 그 다음에 그 광화문역 사이에다가 지하 광장을 만들어서 무빙 워크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역의 환승역 역할을 하는 GTX역을 하나 신설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공사가 많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지 않겠죠. 공사하다가 돈이 부족해지면은 이것을 갖다가 사업 시행자 쪽에서 이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GTX 요 B노선 나오지 않습니까? 송도부터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송도가 조금 떠오른다 그래요. 송도 이쪽에서요. 왜 그럴까요? 요 GTX 환승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릴 수가 있거든요. 인천시청, 부평, 부천 종합운동장. 그리고 요즘에 부천이 조금 오르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런 거죠. 신도림, 여의도 지나가지고 이제 용산, 서울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평내, 호평까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석까지도 막 가고 있죠. 그 다음에 C노선 같은 경우는 덕정부터 시작해서 의정부 지나고 창동, 광운대 지나서 청량리, 삼성을 지나서 요 수원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가 역이 신설되는 곳 쪽으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요. GTX 노선 중에서 환승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진다. 예. 확실한 곳으로만 사람들이 움직이려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게 될 것이다. 뭐 하나 이제 알아두시고요. 이 그림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보내준 그림 제가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예. 그다음 우리 분야별로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분야별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이제 바뀔 것인가 보시면은요. 먼저 우리 아파트 시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파트 시장. 예. 자, 코로나 사태로 일시적으로 아파트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지요? 그러면 자, 이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해가지고 서울의 주택 시장은 하락할 것인가? 일단 저는요, 폭락 사태는 절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폭락은 안 돼요. 왜요? 현재 시중에요, 갈 길을 잃은 유동 자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우리가 뭐 500조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김도경 학군이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김동현 학우님 지금 말이죠. 카톡으로 우리 학우님들한테 지금 실시간 방송하고 있으니까 좀 접속하라고 카톡 좀 보내주세요. 우리 김동현 학우님. 우리 김동현 학우님께서는요, 그냥 미소가 굉장히 아름다운 학우님이십니다. 그리고 입도 굉장히 크세요. 예. 제 주먹이 있죠,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입도 굉장히 크시고 미모가 출중하신 우리 학우님이신데요. 카톡으로 학우님들한테 지금 접속하라고 카톡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자, 이게 코로나 사태에서 그래서 일단 시중에 유동 자금이요, 갈 데 없는데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봤자 아무리 이자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죠. 그래서 현재 갖고 있다가 부동산 시장 중에서 조금만 좋아지는 곳에다가 투자하려고 갖고 있는 것이 서울에서만 약 500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500조 원 정도가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절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폭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 지역 같은 경우 있죠. 강남 지역, 그다음에 서울 한강변 주변 지역은요,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다 눈치 보는 거죠. 왜냐하면요, 판을 사람들이 안 팝니다. 올라갈 거에 대비하고. 그러면 현재 안 파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올해부터요, 내년까지요, 서울의 아파트 공급량이 작년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작년에 한 4만 8천 가구 정도 새로운 아파트가 이제 공급이 됐는데요. 올해 내년에는요, 절반, 한 2만 세대 남짓 정도밖에 이제 공급이 안 됩니다, 매년. 그러다 보니까요, 서울에서 아파트 공급량이 대폭 줄어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은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떨어뜨릴 만한 요인은요, 현재는 이 코로나 가지고는요, 떨어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남하고 현재 한강 주변 지역은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예. 지금 여기 우리 모니터 워낙 작아가지고요. 예. 20학번 정보미 학우님이십니까? 장보미 학우님이십니까? 예. 우리 장비가 굉장히 이렇게 안 좋습니다, 실요. 열악하고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 제가 지금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 다른데 우리 유튜브 방송하는 거 봤더니 실시간 방송에서요, 뭐 기부금도 막 내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뭐 기부 내는 안 하겠습니다만, 장부미 학우님도 지금 우리 학우님들한테 카톡으로 방송에 들어오라고 한 10분 이상 꼭 카톡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하고 한강 주변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 상태로. 물론 코로나 사태가 심해가지고 인구가 대폭 줄어든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안 떨어지고요. 근데 문제는 이 서울 외곽 지역이죠. 노도강이라는 데 있죠.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구. 그러면 노도강은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지역입니다. 이쪽. 최근에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 노도강하고 이 경기도의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 있죠. 이쪽은요, 가변적이에요. 왜냐 그러면 대개 여기가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른 이유가 서울의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아파트를 자기가 구입해야 될 타이밍을 잃어버린 분들이 대체 지역으로 노도강이나 수용성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노도강하고 수용성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야, 내가 이 돈 주고 노도강, 수용성 가느니 차라리 비슷한 수용성 주변, 노도강 주변, 차라리 이제 부천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천 쪽으로 갈까? 아니면 아예 뭐 청라 쪽으로 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은 돈 주고 조금 더 큰 평수로 가겠다. 왜? GTX가 완공이 되고 나면요, 30분 내로 다 서울 강남역까지, 아니 서울의 우리 삼성역까지 다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노도강하고 수용성은요, 이 아파트 값 상승이라는 게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상한선. 그래서 이 지역은 이 정도 가격까지만 내가 지출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 상한선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조금 더 올라가지는 않고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오늘 한번 생각해 주시고. 예. 김진호 씨입니까? 예. 김진호 씨 맞으시면은요, 하하 표시 한번 해주세요. 김진호 씨. 예.
김진호 씨. 예. 우리 여기 화면이 워낙 작아가지고요. 이 글자가 잘 안 보여요, 김진호 씨. 예. 일단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학우분들한테 카톡을 또 보내셔가지고 지금 접속하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장미정 교수님, 우리 장미정 교수님 있죠. 우리 지성과 미모를 자랑하는 우리 장미정 교수님이요. 숙명여대 연구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예. 또 접속해 주셨네요. 뭐 다 아는 건데도 한번 들어주시겠다 접속해 주셨어요. 예. 자, 우리 서울 중심부는요, 이 공급 물량 감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48,000세대 신규 아파트 공급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2만 몇천 세대, 내년도 2만 몇천 세대, 계속 공급 물량이 작년에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럼 이거는 아파트 가격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현재 서울의 노후 불량 주택이 45% 이상이에요. 노후 불량 주택이요. 그래서 멸실 주택은 매년 4만 채 이상이 나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멸실 주택이. 근데 신규 주택 공급은 2만 2천, 3천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이후 서울 분양 물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42,936가구, 예. 여기 이제 아파트에 말하죠. 그래서 뭐 연립 다세대 합치면 한 4만 한 8천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올 하반기부터 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송파 헬리오시티 9,510가구 엄청나게 입주를 했죠. 강동구가 작년에 11,051가구 입주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레미안 명일역 솔베뉴라든가 고덕 그라시움이라든가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고덕 롯데 캐슬 베레부체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에 11,051가구. 이 작년이 사실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작년이요. 예. 근데 이제는요. 앞으로 대규모로 들어서는 것은 2022년 둔촌 주공 재건축이 끝나가지고 12,000가구 들어오는 거. 이 정도가 이제 큰 것밖에 없어요. 지금요. 상황이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한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몇 년 전 통계입니다만은요. 지금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요. 자, 우리 이제 OECD에서 공부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한 400채 정도가 적당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주택은 한 400채 정도가 적당하다. 그런데 현재 전국은요. 물론 몇 년 전 통계입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전국이 395채. 좀 부족하죠. 수도권은 더 부족해. 366채. 400채가 안 돼요. 서울이 377.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420채예요. 넉넉하죠. 일본은 더합니다. 480채. 일본은 주택이 과도하게 공급이 되어 있네요. 예. 현재 우리는 주택이 부족한 전국적으로. 일단 우리가 또 인구는 감소하지만요. 세대 수는 증가합니다. 1인 세대들이 많아요. 예. 그 주변에 보면은 뭐 자발적인 1인 세대도 있고 어쩔 수 없이 1인 세대가 되는 경우도 있죠. 예. 인구는 감소하나 세대 수는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주택이 필요로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구는 감소, 세대 수는 증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임대 사업자로 다 등록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자기가 월세 좀 받으려고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야지만 혜택을 주고 임대 사업자 등록 안 하면 혜택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 등록하니까 뭐 8년 정도는 이 주택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팔지 못하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요. 신도시 한 2개 정도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시장에서 주택시장에서 팔려고 내놓을 수 없는 게 신도시 한 2개 정도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 매물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팔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차라리 각종 세금을 내느니 그냥 증여하겠다. 그렇죠? 예. 증여자가 증가하죠. 그러면 이것은 이 주택은 증여하는 데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매물로 안 나옵니다. 주택이 시장에 이제 공급이 줄어들고요. 또 하나 문제가 요 3기 신도시 수용 보상금이요. 1차적으로 20조 이상이 풀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좀 빨리 풀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중에 현재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3기 신도시 수용 보상금이요.
한 내년 정도는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 20주 이상이 초기에 풀리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오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요, 내가 만약에 다세대 주택에 살다가 이제 수용이 됐어요. 3기 신도시 들어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수용 보상금 받아서요, 다세대 주택으로 가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존에 살던 데보다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습니까? 아마 아파트로 들어오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입지가 좋은 곳, 그래서 이런 것, 교통이 좀 편한 곳, 이런 것들로 이 수용 보상금이 몰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심은 서울 중심부의 아파트 물량이 공급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주택은 시장에 못 나오고 차라리 증여하겠다. 그 다음에 수용보상금이 20주 이상 풀린다는 거. 근데 이 대토취득이 나오죠. 이 대토취득이 바로 이거죠. 수용보상금을 가지고 신도시 주변 지역에 자기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하고 재개발 규제가 엄청나게 강화가 됐어요. 재건축하고 재개발 규제가요.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이제 재건축에 들어가 있고, 재건축에 이제 안전진단 강화해가지고, 원래 종전에는요, 서울에서 새로운 아파트 공급은 거의 다 강북 지역 재개발인데요. 재개발 힘들어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개발이익 환수, 개발이익 환수 때문에 재건축도 힘들고요. 그렇죠? 예. 재건축 부담금 내고, 그다음 안전 진단이 더 강화돼서 재건축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현재 서울에서는요, 공급할 만한 거리가 많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만약에 재개발 사업하겠다, 재개발 조합을 만든다. 재개발 조합 만들고 난 다음에 입주까지는 보통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둘러서 뭐 조합 만든다 그래도요, 10년 후나 입주하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당장의 부동산 시장 해결에 대해서는요. 예. 여기 글자 잘 안 보이는데 이용선 학우님이십니까? 이용선 학우님. 이용 학우님 혹시 운동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예, 이용선 학우님. 예. 들어오셨는데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예. 여기 이제 8번에 보면 서울의 노후주택 아까 설명드렸죠. 약 45%가 노후주택이에요. 점점 갈수록 멸실주택은 늘어나고 신규는 이제 줄어들고 매년 약 5만 가구, 한 4만 8천에서 5만 가까이 됩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주택이 최소한 5만 가구 정도는 공급이 돼야지만 균형이 맞는데 공급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 또 하나 알아둘 거, 우리가 이제 요 통계의 허점을 이제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 가끔 우리 통계가 나오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주에 보합세였다. 그러면은요,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의 평균을 낸 겁니다. 그 얘기 뭐예요? 서울에 떨어진 곳도 있고 올라간 곳도 있어서 이걸 평균을 내서 보합세다. 근데 실제 봤더니 중심부는 더 올랐고 외곽은 좀 떨어졌다. 다 합치니까 평균. 자, 이런 것들을 항상 통계의 허점을 분석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몇 퍼센트 오른 겁니까? 이거 2배로 오는 거죠. 2배. 자,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 되면 2배 올랐잖아요. 근데 20억짜리 아파트가요, 다시 10억으로 떨어졌대요. 그러면 이거는요, 몇 배 떨어진 겁니까? 절반으로 떨어진 거죠. 자, 이게 통계 함정입니다. 그래서 10억짜리가 20억 됐다면 2배 올랐다 그러고요. 떨어졌다. 20억짜리가 이제 10억 되고 나면은요, 절반으로 떨어져서 50% 떨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통계의 함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매수지를 주목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자,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곳들은요, 이 부동산 시장이요, 안 떨어집니다. 그 현재 우리 외국인들은요, 주로 서울의 강남이라든가 한강변 주변의 아파트를 매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이미 경험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조금 더 좋은 나라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서울로 이제 근무지를 옮겨서, 그러니까 이제 서울 뭐 지사에 나왔던 외국의 그 외국 회사의 임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요, 나름대로 다 그게 있습니다. 경험이라 그러죠. 야, 내가 미국 맨하탄에서 근무했는데, 내가 홍콩에서 근무했는데, 야, 거기는 임대료 몇 달치만 모아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외국인이 주로 매수하는 곳들은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할. 외국인들은요, 저 요거 한 20억짜리예요. 근데 내놓을 때 사러 온 사람이 외국인이거든요. 그걸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한 25억으로. 그러니까 20억에 내놨다가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외국인이다. 딱 그러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Where are you from? 물어보는 거지. 너 어디서 왔냐? 뭐 USA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디냐 물어봐요. 그러면은 자기는 뭐 무슨 금융회사에 맨하탄에서 근무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거 올랐다 25억으로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25억 준다 그럽니다. 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아파트의 가치, 자기가 살던 그 맨하탄 쪽의 그 가치를 보고 이 5억 정도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한테는 한 5천만 원, 500만 원밖에 비싸게 안 부르는 곳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면 조금 더 세게 한번 불러보는 거죠. 그래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가격을 상승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또 인사해 주셨는데요. 한명옥 씨입니까? 글씨가요 거의 깨알처럼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 컴퓨터 모니터가요 굉장히 작아요. 작아가지고 깨알처럼 나옵니다. 한명옥 씨 성함 맞으시면은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외국인 매수지는요 코로나가 터지든 뭐가 터지든 절대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즘에 뉴스 많이 나오는 거 투기 과열 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있죠. 자,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은요. 요거는 투기 과열 지구 투기하라는 곳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가격이 조정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잘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검증된 투자처라고 나라에서 훈장을 달아준 곳입니다. 훈장 달아준 겁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다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은 야 너 이제 거기 풀리기만 하면 너 돈 벌겠다 막 그럽니다. 거기는 올라간다고 나라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알려주신 곳이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 거래를 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땅값 올라가는데 미리 다 알려주는 것들이죠. 이런 데서는 전혀 영향이 없겠습니다.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 우리 이제 그 기타 이제 수익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이 소형 아파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이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임대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에 아는 이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제가 다 확인해봤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냐? 임대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요, 경제력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입 감소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 다니는 친구 둘이 각각 원룸 하나씩을 구해서 살고 있다가 이번에 그냥 합치는 겁니다. 그냥 야 우리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월세 반 낼게 해서 합치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는 출퇴근 거리가 전에는 멀어 가지고 들어왔는데 세상에 이제는 출퇴근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재택근무하라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방을 빼고 부모님한테 이제 얹혀 살려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임대 수요가 현재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임대사업자 중에서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소형 아파트 임대하셨던 분들은요, 현재 세입자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는 삼성역 쪽에서 임대업 하는 제 후배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작년 이맘때는요, 거기에 방이 한 30개 정도였거든요. 임대업 하는데요. 30개 정도인데 공실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실이 15개라 그럽니다. 절반이 비어 있다는 거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요 3개월 사이에 절반이 공실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상은 당분간은 지속이 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되기 전까지는요, 임대 수요 감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어렵게 영어 쓰신 분이 계셔요. 영어, 희성리, 희성리, 이희성 씨입니다. 늦었다 그러는데 우리도 늦었어요. 괜찮습니다. 늦었어요. 늦으면 어떻습니까? 와주신 게 고맙죠.
우리 한명옥 씨하고요, 희성리, 그다음 이용선 씨도 우리 학우분들한테 아는 학우분들한테 빨리 카톡 보내세요. 빨리 들어오라고. 예. 제가 이거 여러분들 제가 뵐 때 말이죠. 이 컴퓨터 이 모니터가 너무 또 세고 그래서 제가 눈 벌릴까봐 제가 일부러 선글라스를 하나 또 준비하고요. 제 얼굴 잘 보이라고 제가 일부러 이 방송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얀색 안경테도 하나 맞췄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수는 이렇게 성의를 보이는데 우리 학우님들이 안 들어오시면 제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예. 들어와 주시고요. 예. 또 들어오신 분 계시네요. 주연씨입니까? 잘 안 보이네요, 글씨가. 예. 조금 늦었다는데 우리는 많이 늦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요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 아파트에서 비록 조금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요걸 상대로 임대 사업하시는 요 주택이나 이런 것들 임대 사업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공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소형 아파트는 기존에도 이렇게 임대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요. 안정성에 왜 점수를 주냐 그러면요. 현재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더 힘든 게 오피스예요. 사무실. 이제 사무실은 지금 다 공실입니다. 예. 그런데 사무실은요. 다 망해 나갔기 때문에 임대료를 갖다가 절반으로 줄여도 공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소형 아파트는요. 현재 그 임대료를 갖다가 대폭 할인하게 되면 공실은 면합니다. 공실은 면해. 왜요? 야, 내가 한 달에 월세 40만 원 내고 저기 살아야겠나? 그냥 왕복 차비 15만 원 드는데 부모님 댁에 들어가자. 그런데 월세를 20만 원 줄여주겠대요. 아,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이 여기 또 들어오신 분들이 윤명숙 씨, 그 다음에 아까 신주연 씨인가요? 예, 예. 윤명숙 씨, 예. 그 다음에 영어로 뭐 쓰셨는데, 예? 영어로 쓰셨는데 이게 뭡니까? 봄제이 무슨 뭐 DJ 이름 같네요. 봄제이. 예. 장봄이 학우님이십니까? 예. 그다음에 유비. 예. 이거 참 이거 읽기도 힘드네요. 그렇죠? 야, 김태윤 학우님. 예. 우리 김태윤 학우님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학우님입니다. 예. 우리의 그 아들 이름이 박태윤이거든요. 예. 오늘 제가 처음 공개합니다. 예. 박태윤인데 되게 이제 태윤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좀 총명합니다. 우리 김태윤 학우님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요. 가끔 겁이 납니다. 너무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 수익형 부동산에서 현재 가장 타격 있는 분이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 아파트, 그렇죠? 비록 비교적 이제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이 입주해 있다가 이제 방을 빼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안정성엔 점수가 있습니다. 예. 임대를 낮추면은 그도 안 나가거든요. 초보 투자자 보통 선호하고 현재 우리가 새로운 시장으로는 요 관광지 주변에 소형 아파트 있죠. 요거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관광지 주변의 소형 아파트요. 예전에 우리 그 제주도 한 달 살기 유행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강원도 동해안 한 달 살기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강원도 동해안에요. 한 10대평짜리 그 소형 아파트 조금만 걸어가면 바닷가 있다. 경매로 한 3, 4천 정도 하던 게 요즘에는 한 1억 5천, 6천 넘어갑니다. 예, 경매 나와도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해외여행은 저는 보기엔 당분간 힘들어요. 한 1년간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국내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관광지 주변에 소형 아파트 있죠. 뭐 1개월 단위로 임대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마 활성화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관광지 주변의 소형 아파트를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고 혹시나 경매 물건 나온다 그러면 현장 답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넘겨서 예, 다세대 주택하고 이 연립주택이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요, 매물이 증가합니다. 매물이 증가하고, 현재 이것도 이제 세입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매물이 많이 나와버립니다. 자기가 뭐 대출 받아서 이걸 갖다 샀는데 임대했다. 세입자 나가니까 이제 팔아야죠, 이제는요. 예, 이자 내기 힘들어지니까요. 예. 그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게 다세대 주택 연립은 잘 안 팔립니다. 황금성이 좀 떨어지고요.
가격이 무통 낮죠. 살 때보다 팔 때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 투자 대상이긴 하죠. 근데 보통 이 다세대나 연립주택 같은 게, 특히 이제 다세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투자를 왔다 언제 하냐 그러면, 이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이 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 이게 아파트 분양권으로 바뀌는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그때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소액 투자 대상이라는 것은 재개발 지분으로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뀐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소액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내용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이 높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낡아요. 다세대하고 연립은 여기서 감가상각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요.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매나 공매 시장에서 다세대나 연립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경공매로 매입해서요, 임대하는 것을 이제 고려할 수가 있는, 이때는 낙찰가를 갖다 무척 낮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낙찰가가 낮아야지만 이때 우리 임대 수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갖다가 자기가 임대 사업자로서 임대 수익을 얻고 싶다. 그랬을 때는 최대한 낮게 낙찰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수익용 부동산 중에서 최근에 가장 폭탄을 맞고 있는 게 바로 이 상가죠. 상가. 그래서 이 상가는요, 말씀드리는 것도 진짜 죄송스럽죠. 상가 소유자들한테는요. 자, 우리 상가 같은 경우 현재 온라인 주문 상품과 중복되는 업종은요, 이미 공실이 대폭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온라인을 주문하거든요. 요즘에 제가 아침에 출근하려고요, 저희 아파트 문을 열면은요, 문 앞에 뭐가 와 있습니다. 마켓컬리, 쿠팡 로켓 배송 와 있습니다. 집에요. 다 온라인 주문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주문 상품과 중복되는 업종은요, 이미 다 상가가 다 공실이 다 났습니다. 벌써 몇 달 사이에요. 그다음 우리 도심지라 할지라도 우리 테마 상가들 있죠. 무슨 플라자 상가, 이런 것은 역시 또 임차인 확보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현재 다 공실이 나고 있고요.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단지 내 상가죠. 우리 생활 필수품 파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우리 아파트가 보통요, 용도 지역이 일반 주거 2종이나 3종이잖아요. 그래서 1종 근린 생활시설, 뭐 김밥 천국이라든가 뭐 미용실이라든가 2종 근생 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거 빼고, 그러니까 뭐 단란주 좀 안 되고요, 노래방 안 되고, 그냥 2종 근생 중에서 비교적 건전한 것들 몇 개만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지 내 상가는요, 생활 필수품을 주로 팔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별로 없어요. 단지 내 상가 안정적이죠. 택지 개발 지구네, 우리 신도시가 다 택지 개발 지구죠. 하남 이사지구나 파주 운정주 같은데, 이 상가 같은 경우는 바로 단지 내 상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요. 들어오신 분들이 뭐 저희 이름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요. 이건 제 눈 나쁜 게 아니라 화면이 너무 작아서 안 보입니다. 깨알 같은 글씨라 가지고요. 일단 출석이 확인되는데 제가 출석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연체 중인 상가 매물 증가. 요거 조심해야 되는데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이제 부산에 있는 그 상가를 제가 이제 보러 갔습니다. 그 상가는요, 엄청나게 커요. 근데 이름을 말하면 안 됩니다. 난리 나니까. 한 층에 상가 3분의 2 정도가 비어 있는 겁니다. 3분의 1만 차 있고. 그래서 입구 쪽에 있는 상가만 좀 차 있고요. 나머지는 다 비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요, 거기가 서울에서 우리 여러분 왜 동대문 시장 같은 데 보면은 옷가게들 있죠. 조그맣게 몇 평 막 잘라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난립해 있다가요,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상가가 다 경매로 나왔는데 낙찰가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분양가 10%밖에 안 돼요. 그럼 이게 싼 건가? 이게 아니에요. 관리비 연체가 몇 년이 계속된 겁니다. 몇 년이요? 좀 추운데 여기 에어컨 꺼주시겠습니까? 이제 에어컨 좀 끄고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조덕훈 교수님께서 옆에서 감시하시다가 직접 섬섬옥수로 꺼주셨어요. 에어컨을요. 저희 아주 즐겁게 지금 이제 방송하고 있거든요. 그 조동 교수님께서 제가 이거 지금 방송하는데 안 가시고 옆에서 앉으셔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혹시나 뭐 제가 본인의 뒷담화 할까봐
여기 감시하고 계시거든요. 예. 예.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예. 한번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그 미모의 조교, 예. 이유종 조교께서 여러분 출석부 적고 있습니다. 좀 출석 부르겠습니다. 예. 자, 우리 여기 관리비 연체 중인 상가 매물이 증가한다. 그래서 기존에 관리비가요. 세상에 3년, 4년치가 연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낙찰가보다 관리비가 더 많아요. 근데 이번에 이런 상가들이 지금 지역은 많이 괜찮은지 모르겠는데요. 창원, 울산, 예, 그 다음에 경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요. 대거 경매 물건 나와 있습니다. 지금요. 한두 달 사이에 지금 한두 달 사이에요. 그 여러분 혹시나 이런 물건 나왔을 때는요. 이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체돼 있는 관리비 있죠. 그거 반드시 액수 확인하셔야 돼요. 경매가보다 더 높아요. 그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거 상가 기존에 연체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한꺼번에 다 나왔습니다. 그다음 가장 신중하게 투자해야 될 수익용 부동산 바로 상가입니다. 상가는 뭐 상권 분석을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되고요.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권 분석이 필수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나와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있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거기서 만든 상권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고 나와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상권 같은 거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자, 이 오피스텔은요. 이제 우리 주거용으로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무실로서는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이 코로나 때문에요. 업무용 오피스텔 다 공실입니다. 지금요. 다 나가요. 망했고 안 망했다 그래도 이제 재택근무하는 회사들 있죠. 재택근무하면 무슨 뭐가 필요해 가지고 오피스텔을 좀 큰 데 있다가 작은 데로 옮겨가고 재택근무할 때는 그냥 사무실 사업자 등록하면 되니까 기존의 다른 사무실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옮기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은 코로나가 있다 그래도 사람이요 자가 격리할 공간이 있어야 되죠. 집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나마 타격이 좀 덜합니다. 그런데 업무용 오피스텔은 타격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현재 공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임대 수요가 풍부한 도심 소재, 역세권 주변, 소형 오피스텔에 투자자들이 현재 대거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여기는 이제 대거 몰린다는 건 이때 대거는요 아파트보다는 적게 몰리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는 대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현재 임대 수요가 풍부한 도심 소재 역세권 주변의 소형 오피스텔이죠. 예.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근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시세 차익은 별로 안 나옵니다. 왜냐 그러면, 이거는 그 자기가 만약에 뭐 3억에 분양받았다, 4억에 판다, 4억에 산 사람은요,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임대를 올려야 되는데요. 이 오피스텔의 특징은요, 임대료를 올리게 되면요, 다 공실돼 버립니다. 옆에 싼 데로 옮겨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세 차익은 힘들고 주로 이제 임대 수익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부동산 경기에 아주 민감하다. 특히 민감한 것은 업무용 오피스텔 더 민감하죠. 그 주거용보다는요 민감합니다. 자, 우리 오피스 바로 사무실이죠.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본 게 바로 요 오피스입니다. 오피스 사무실입니다. 가장 많은 공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텅텅 벼요. 우리 강남 같은 곳은 더 많이 빕니다. 강남 같은 곳은요, 지금 다 벼 있고요. 여러분, 강남 같은 데 가다 보면요, 1층이 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자, 1층은요, 2층하고 분양가가 2배 차이가 납니다. 보통 우리 상가 분양할 때요, 분양가가 1층이 2, 3층보다는 2배 정도가 더 비싸거든요. 근데 그 1층이 벼 있다는 거예요. 1층. 보통 그 1층은요, 그 건물에서요, 가장 메인 업종이 들었습니다. 메인 업종. 그래서 1층에 어떤 업종이 들어서느냐가 그 상가 전체 운명을 좌우하는데 근데 그 1층에 빠졌어요. 공실인 거예요. 아주 심각하죠. 그거는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기존에 임대 기간 만료가 돌아온 상가들은요 다 뺐습니다 지금요. 그 다음에 요즘 흔히 말하는 우리가 다운 사이징이라 그러죠. 축소하는 거예요. 그 차라리 그동안은 힘들게 강남 쪽에서 버티고 서울 도심에서 버텼는데요. 임대료가 싸고 사무실 면적을 줄이고 서울 외곽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지금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오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공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그 장보미 학우님이십니까? 예. 조도훈 교수님을 갖다 외쳐주셨는데 박정철도 한번 외쳐주세요. 예, 외쳐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유정 조교님도 한번 외쳐주시고요. 예. 사회생활을 갖다 처음 하시는 분 같네요. 예.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요, 사무실 수요가 이제 경기에 아주 민감하죠. 그렇죠? 경기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 수요가, 지금 우리 사무실은요, 지금 강남 같은데 제가 작년까지는요, 보통 공실률 15%였는데 지금 보니까요, 10% 이상 더 증가했습니다. 엄청납니다, 지금요. 비교적 그래도 소형 사무실이요, 공실 위험이 비교적 적습니다. 근데 한 평에 200평씩 가는 그런 사무실 있잖아요. 공실 발생하면 대체가 안 돼요. 왜? 이 사무실을 쪼개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200평 되는 사무실이다. 이거는 대형 업종 아니면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업종들은요, 한 번 들어오면 물론 오래 있습니다만은 한 번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마케팅 해야 됩니다. 우량 세입자를 구하는 건 하나의 마케팅이거든요. 예. 이제서야 장보미 학우님께서 손을 갖다 흔들어 주셨는데, 꼭 옆구리 찔러야지만 이렇게 꼭 하시네요. 예. 그죠? 예. 예, 지금 뭐 글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예. 예, 아주 뭐 감사합니다. 예. 열렬한 또 우리 또 팬들이 또 들어와 주시고, 예. 다른 제가 유튜브 방송 보니까요, 여기서 막 이제 뭐 기부금도 막 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기부금 받는 여기 기능이 없어서 못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프라인에 만나면은요, 음료수 하나씩 사주세요. 예. 자, 이제 수익용 부담 오피스 하여튼 절망적입니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절망이고요. 그러면 교수님, 제가 바로 그 오피스 소유자입니다. 어떡하죠? 이때는 우량 세입자를 모아야 돼. 우량 세입자를요. 그래서 예, 또 장구미 학우님 또 이제 오버하는 것 같은데, 예, 김도경 학우님, 이유정 조교님 불러줬습니다. 김도경 학우님, 예, 예, 미모의 김도경 학우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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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이성 학우님이시죠, 예, 제 수식어를 갖다 붙여주셨네, 멋쟁이라고, 예, 수식어, 예.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오피스를 가지고 있다,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세입자가 다 나가서 공실입니다. 어떡하죠? 우량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을 갖다가 제가 이제 차마 우리 정규 교육 시간에 제가 강의할 수가 없어요. 정규 교육 시간에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학에서 불법적인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우량 세입자를 이제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그 이제 요령인데요. 보통 말이죠. 여러분들 그 이제 휴대폰 있죠? 이 기지국 같은 걸 유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지국을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 이 기지국은요. 한번 들어와서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은 10년간은 안 나갑니다. 왜요? 중간에 나가면요 기계를 다 뜯어내고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10년간 안 나가요. 기계가 노화가 돼서 이제 교체할 때만 옮길까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요 휴대폰 기지국을 갖다 설치하는 용도로 들어왔다. 그러면은요 매년 월세를 올리더라도요 계속 냅니다. 예, 이사 가지 않고 내고 그 다음에 월세도요 1월 달에 12달치를 한꺼번에 줍니다. 왜 그럴까요? 매달 지급하면 그 전국의 수많은 기지국에 월세만 입금하는 직원을 12배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아주 깔끔하게 들어오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10년에 한 번씩 옮겨가기 때문에요. 1년차부터 9년차까지는 매년 월세를 올려도 돼요. 5%씩 이렇게 올려도 됩니다. 근데 10년차는 올리면 안 돼요. 10년차에 이제 한국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제 10년차 돼서 이제 이전이 가능한 기지국 중에서 올해 월세 올려달라는 곳을 말해봐라. 근데 올해는 올려달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대로 다시 새로운 기계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피스 같은 경우는요. 그 은행 같은 거 있죠. 은행이나 이런 데는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들어와서 시설 설치하고 안 나가는 곳, 이런 곳을 갖다 주로 우량 세입자로 우리가 이제
모셔와야 되고, 지금 이 오피스가 많이 너무 클 때는요, 쪼개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쪼개는 것도요. 너무 큰 것은 요즘에는 계속 이제 공실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쪼개서 여러 개로 나눠서 임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뭐 이게 장미정 우리 교수님은 뭐 이상한 표시는 이게 무슨 표시인지 모르겠네요. 예. 이게 뭡니까? 뭐 가운데 손가락 올려놓은 겁니까? 이게? 아이스 예. 화면이 선명하지 않아서 저는 이거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든 줄 알았습니다. 예. 예,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가운데 손가락 든 것 같은. 예. 가지고 예. 예.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살펴볼 것이 있네요. 여기 기타가 나와 있는데 요즘 이제 모텔 있잖아요. 이 모텔이 이제 매물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이제 그 공매하고 이제 경매 쪽을 이제 주로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게 MPL 있죠, 부실채권, MPL이라 그럽니다. MPL 물건 나온 목록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남도 쪽에 있는 뭐 수협에서 나온 MPL 부실채권이죠. MPL 물건으로 나온 목록을 보여주시는데요. 10개 중에 2개가 모텔이었습니다. 모텔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 위성 지도를 가지고 한번 봤는데요. 장사가 잘 될 만한 모텔인데 그게 이제 경매로 나온 겁니다. 경매인데 바로 이제 그게 자산 유동화 시켜가지고 이제 MPL 물건으로 나온 거죠. 최근에 엄청나게 물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왜요? 코로나니까 서로 만나서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보고 말만 해도 이렇게 없는데 모텔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살을 맞대고 있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 모텔이 영업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모텔이 몇 달을 못 견디고 지금 다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모텔 같은 경우도요. 하나의 특수한 수익형 부동산이라 그래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주식회사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회사가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경매로 계속 최근에 폭발적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코큰하우스라고 있죠. 이게 뭡니까? 원룸과 비슷하지만 직장 주변에서요. 집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세컨하우스 개념을 하는 게 코큰하우스죠. 그렇죠? 예. 일종의 뭐 사무실 비슷하게도 쓰고 그렇죠? 집이 너무 멀어요. 집이 경기도야. 내가 사무실 근처에 밤새기도 뭐해. 그랬을 때 하는 게 코큰하우스인데 공실 증가. 얼마 전에 코큰하우스와 비슷한 걸 운영하시는 분 전화했는데 하소연하더라고요. 세입자가 그러니까 여기 임차인이 절반이 나간 겁니다. 역시 절반이 3개월 사이에 절반 나갔습니다. 코큰하우스. 역시 아파트형 공장 매물 증가. 이 아파트형 공장은 당연히 경기 하락일 때는 다 매물 증가. 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 하락이죠. 다 매물 증가입니다. 예. 그 경매 물건 계속 나오는데요. 그 경매 물건 요즘에 보면은요. 모텔하고요. 그 다음에 당구장, 특히 지하 당구장, 노래방 매물 엄청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동화 회사에서 저한테 이제 매물을 갖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교수님, 이런 매물들 나왔는데 이거 통으로 좀 매입할 만한 곳 없을까요? 보면은요, 작년 이맘때하고 최근에 그 유동화 회사에서 저한테 보여준 매물 보면은요, 가장 많이 증가한 거 당구장, 특히 지하 당구장, 그 다음에 노래방, 모텔, 예, 이게 제일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립 다세도 증가했고요. 이런 것들이 현재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한 3, 4개월 사이에 경매 시장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펜션 있죠, 펜션. 해외여행 곤란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이다. 요거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원래 이 펜션이라는 것은 이제 프랑스의 이제 파숑이죠, 파숑. 근데 이 펜션이 처음 등장한 것이요. 주 5일제 근무제가 시행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 펜션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예전에는 주 우리 6일 근무였죠. 토요일까지 일하고 이제 일요일만 쉬는 거였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여행을 가도요. 당일치기 여행이었습니다. 당일치기 여행. 근데 요즘에는요. 1박 2일이 기본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요. 그때가 2003년도였나요?
갑자기 토요일날 은행이 안 한다는 거예요. 토요일날이요. 그래서 토요일날 왜 은행이 안 하는가 봤더니 주 5일째 근무제한다는 거예요. 제일 부러웠던 게 원래 은행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항상 제가 7일을 1일을 했기 때문에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주 5일제 근무제가 시행되고 난 다음이 처음으로 1박 2일이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이제 자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잘까요? 경치가 좋은 곳.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강원도 평창, 그다음에 뭐 횡성이라든가 가평이나 양평 같이 경치 좋은 곳 있죠. 숲속에 별빛 마을, 숲속에 작은 집 이런 이름을 달고 이제 펜션이 들어섰는데요. 초창기에는요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될 정도로 이 성업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펜션 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 펜션이 포화 상태가 됐죠. 요즘에는요 공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주말에도 비어있는 펜션들이 많은데 요즘엔 그래서 펜션을 갖다가 테마형 펜션만 살아남아요. 테마형 펜션. 어떤 테마, 뭐 힐링 테마가 있다 그러면 가서 뭐 족욕을 하던가 아니면 무공의 화장품도 만들어 보고 피부 마사지도 받고 이런 펜션들이 이런 거 살아남습니다. 예. 지금 글씨가 계속 올라오는데요. 현재 뭐 자기 소개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분이십니까 여기요? 선글라스가 멋지다고 했던 분이 계시는데 예? 이영하부님이십니까? 예. 예, 선글라스. 예, 요거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제가 없는 살림에 하나 장만했어요. 이거 선글라스 하나 장만. 그런데도 우리 많이 안 들어오셨어요. 예. 최유정님, 17하고 최유정님 오셨고요. 예. 사진까지 넣어주셨는데 제가 사진 잘 안 보입니다. 예. 예, 많이 들어오셨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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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예. 자, 요즘에 이 펜션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여행을 이제 못 가다 보니까요. 제가 원래는 지금 6월 말쯤에 원래 이탈리아 제가 여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이탈리아.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 여행 가려고 준비도 다 해놨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제 외국을 나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나라만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죠. 가고 싶은 나라가 진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여기 독일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독일에서 이제 유명한 이제 의술을 하시는 분, 의학을 하시는 분인데요. 요 교수님께서 이제 그 러시아의 상테스부르크 의과대학 주임 교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저한테 카카오톡 전화를 하신 거예요. 예. 독일하고 우리나라는 7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독일은 지금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 밖에 다니는 게 천만 다행이다. 예.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뭐 경기 침체 이런 것보다는 아예 사람이 못 만난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고. 우리나라가 아주 선진국이라는 것이 현재 독일 사람들한테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일 한번 가고 싶어도 지금 이제 비행기가 안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도 독일 분들도 현재 조금씩 풀어주는데 국내 밖에는 갈 수 없는 겁니다. 그것도 방역을 해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마찬가지. 현재 우리 외국 못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나죠. 그래서 엊그제 뉴스 보니까 제주도 다 몰렸다 그러는데 이제는 뭐 제주도뿐만 아니라 국내 요 펜션 단기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션이 이제 주말에 사람들이 몰려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요. 예. 물론 이제 해외 여행이 좀 이제 편해지면은 그때 가서나 이제 요 펜션이 다시 하락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펜션 하다가 펜션을 팔고 나오는 타이밍이 언젠가 지금이라고 좀 봐요. 제가 지금 봅니다. 제 주변에 가평에서 펜션업을 갖다가 10년 하시다가 몇 년 전에 그것을 팔고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이때 이분이 팔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받고 나올 수 있는 마지막이었거든요. 팔고 나오셨는데 지금 혹시나 자기가 이제 펜션을 갖다 팔고 나오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지금이 아마 마지막 타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대개 이제 어느 시장에서 이제 자기가 빠져나올 때는요. 호재가 있을 때 빠져나와야 돼. 대표적으로 우리 경기 북부 지역의 토지는 잘 안 팔리거든요. 민통선 근처, 휴전선 근처, 파주, 문산 쪽인 땅은 잘 안 팔립니다. 가끔 땅에서 지뢰도 나오거든요. 대전차 지뢰도 나오고.
근데 지난번에 이것을 언제 팔아라 그랬냐 그러면 그때 뭐 김정은하고 이렇게 뭐 대통령 만나서 악수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분위기 좋아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팔고 나오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때 몇 분 팔고 나오시는 분 저 봤습니다. 또 기회 놓치면 또 몇 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현재 이제 펜션에 영업을 하시다가 펜션은 이제 팔고 나오겠다. 시장에서 빠져나올 때는 현재 지금이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예, 뭐 괜찮고요. 예. 교수님 유머 감각이 많으십니다. 예. 유머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이래요. 그냥 예. 특별한 건 아니고 일상생활.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래도 학우분들 앞에서 말을 못하는 게 많죠. 예. 실제로 우리 조도훈 교수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는 모습을 학우님들이 보시면은요 기절하실 겁니다. 예. 별얘기 다 하거든요. 예. 예. 거기다 우리 또 이제 쾌활한 또 미모의 그 이유종 조교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시끄러워집니다. 예. 다음에 한번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당구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세상에 저는요 최근 3개월 사이에 매물로 나온 당구장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습니다. 경매 시장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유동화 회사라든가 뭐 수협이라든가 신협에서 유동화된 물건이 있죠. 부실 채권, NPL 물건을 저한테 많이 가져오는데 최근 몇 달 사이에요. 웬만한 경우에 한 2년치 물건이 다 매물로 나왔습니다. 당구장이요. 특히 제일 많이 나온 게 지하 당구장입니다. 지하 당구장. 그러면 이 당구장이 그동안 그렇게 많았다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요. 동호회가 있었어요. 특히 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동창들, 지역이 무슨 동창이라든가 동호회 모임 해가지고 이 당구장을 갖다 거점 당구장 있지 않습니까? 단골. 그래서 거점 당구장을 만들어 놓고 이 당구 동호회 중심으로 이게 많이 운영이 됐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 때문에 당구장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근 이게 3개월 이상 못 버팁니다, 이거. 이제 매물로 나가는 당구장이요. 예. 제가 당구장에 가본 지가 지금 한 10년 된 것 같네요. 10년 전까지 제가 당구 150 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150을 치는데 이상하게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른바 우리가 흔히 접대용 당구라 그럽니다. 져주는 당구를 쳐야 되는데 세상에 안 맞히려고 그렇게 잘 맞는 거예요. 예, 당구. 10년에 한 번 치면은요, 이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쳐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당구 때는 맞을 뻔했습니다. 너무 잘 돼가지고. 이 당구장이 이제 경매 시장에 최근 한 3, 4개월 사이에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 당구장이요, 이 동호회가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운영되던 당구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경매로 나왔다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현재 운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몇 달을 못 버팁니다, 이분들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정이 되고 다시 원상태로 회복된다 그러면은요, 요거는 다시 사람들 모일 수가 있습니다, 당구장은요. 그래서 아주 낮은 가격으로 나오면은요, 요거 한번 임대를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당구장 같은 데는요. 예. 지금 힘들겠고요. 예. 예. 예, 김도경 하구님, 예, 하구님께서 그림이 그려진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임을 보고 있는 듯 그려진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예. 예, 우리 김도경 하부님 뭐 항상 뭐 우리 행복한 바이러스이시죠? 행복한 바이러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 행복한 바이러스를 전파하시는 우리 김도경 하부님,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보면 이 노래방도 아까 설명드렸죠. 최근에 몇 달 사이에 제가 최근에 받았던 그 경매 물건 그 리스트, 예, 거기 유동화 회사하고 수협하고 신 받은 것이 주로 이제 그 경남 쪽에 있습니다. 울산, 창원, 마산 이쪽에서 경남 쪽이었는데 당구장만큼 많았던 게 노래방이었습니다. 예, 요즘 또 노래방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노래방이 경매 시장 매물로서 아주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노래방보다는 사실상 당구장이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되는 데는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보면은요. 그는 뭐냐면 그 당구장이 고정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당구장일 때, 예. 이 노래방 같은 경우가 물론 코인 노래방만 그러는데요. 예.
엊그저께 저한테요, 옛날 가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저께요. 옛날 가수 한 분이. 예. 혹시 여러분들 그 가수 중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장미의 미소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습니다. 장미의 미소. 장미정이 아니에요. 예. 장미의 미소라는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는데요. 그 가수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은 그분이 작곡가입니다. 예, 장미의 미소. 예. 근데 그분은 이제 자기가 예전에 유명한 가수였거든요. 장미의 미소라는 노래 아주 유명하죠. 얼마 전에는 그 드라마 주제곡으로 나왔습니다. 내일은 사랑인가 뭐 옛날에 그 내일은 사랑인가 해서 그 이병헌 나오는 드라마 주제가였죠. 그죠? 예. 최근 다시 리메이크 됐었는데 저는 이제 그분을 하고 이제 집 근처에 살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만나서 맥주 한 잔 이렇게 마시다가 제가 얘기를 해요. 우리 노래방 가서 네가 라이브로 한번 불러다오. 당신 라이브만 불러다오. 장미의 미소. 절대 안 갑니다. 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수가 자기 노래를 노래방에서 불러도 90점이 안 나온대요. 남이 부르면 100점 나오는데 이상이 안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근데 그 최근에 이 노래방 같은 경우가요. 이 코인 노래방이 많은데 이 코인 노래방이 주로 이 중고생들이 이제 많이 갔다 그러죠. 예. 대학생도 물론 가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노래방 같은 경우가 얼마나 다시 회복이 될 것인가.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게 이게 과다 공급이 됐어요. 노래방이요. 그래서 노래방 같은 경우는 조금 앞으로 각종 법률이 개정이 되면요. 노래방에 대한 규제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요. 각종 그 보안 입법을 할 거예요. 보안 입법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밀접한 시설에 대해서는요, 각종 운영 규정을 갖다가 식품위생법 개정 같은 거 해가지고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1순위가 저는 노래방이라고 봐요. 그래서 노래방에 대한 규제가 좀 더 사후에 강화될 수가 있다는 거. 예, 김동영 학우님께서 신인수시라는 것을 갖다가 세상에 저걸 갖다가 또 찾아주셨네요. 신인수시요. 예. 야, 이거 찾았네요. 제가 제 휴대폰 문자로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 신인수 씨가 이제 이거 보여주면 안 된다, 이거. 문자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보여주면 안 되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요 신인수 씨가 그 아들이 그 우빈이에요. 그 우빈이 아빠인데, 예. 우리 아들하고 같은 학교 다닙니다. 예. 그래서, 예. 여러분들 하여튼 요 노래방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요 각종 규제 입법이 더 강화될 것이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방 같은 경우는 경매 문건 나왔다 그래 관심을 조금 좀 떨어뜨리겠습니다. 예. 이병헌 나온 드라마 주제곡이네요. 해서 장미정 우리 교수님께서 멘트를 주셨는데요. 이병헌 나온 드라마 이거 안다는 거 말씀해 해봤자 본인 나이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예? 이 드라마를 안다는 것은 최소한 40대 이상이란 뜻이거든요. 예. 장미정 학우님의 연배가 나오네요. 학우님. 예. 예. 예, 맞아요. 예. 우리 신주연 학우님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많이 모여서 동호회 만들고 했고 요즘에 케이블 방송에도 굉장히 활발했죠. 예.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당구장하고 노래방 중에서 노래방에 대한 규제는 좀 더 식품위생법 좀 더 강화될 수가 있겠고 당구장 그래도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또 보면은요. 자, 이제 오토 캠핑장이 있는데요. 요 주변에 보면 요즘에 캠핑에 미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캠핑 매니아들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요. 버스를 샀습니다. 버스를요. 낡은 버스를 사서 이거 2천만 원 들여서 개조한 겁니다. 캠핑카로요. 이거는 운전면허가 대형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새벽에 가서 대형면허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으로 몰고 다니는데 그 캠핑을 하다가 조금 더 이제 지나치게 되면은요. 본인이 요 오토 캠핑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임야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오토 캠핑장을 갖다가 운영하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거 말립니다. 왜냐 그러면 2013년도인가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전국의 오토 캠핑장이 얼마나 되는가. 그랬더니요. 300개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한 1000개 넘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포화 상태에 거의 근접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국 오토 캠핑장이 한 1,500개 정도가 되면 거의 이제 포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망하는 데가 나오거든요. 망하는 곳은 일단 물이 없는 곳이 먼저 망합니다. 물 없는데. 쉽게 말해서 바다 옆이나 강변이나 계곡이라도 있어야지만 이게 살아남는데요. 물이 없는 곳은 먼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수변 지역이 아닌 곳은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이 오토 캠핑장 사이트를 분양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이트 하나 분양하는데 절대 분양받지 마세요. 오토 캠핑장은요. 몇 군데 빼놓고 그러니까 강변이라든가 바닷가 주변에 유명한 몇 군데 빼놓고는요. 날이 추워지면은 다 운영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년에 가동률이 몇 퍼센트가 안 돼요. 예, 가동률이 한 70% 되나요? 아주 70%, 한 6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수익이 안 나오고요. 또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임야를 매입해서 이제 오토 캠핑장 운영했을 때는요. 나중에 이제 망했다, 수익이 안 나온다 그랬을 때는요. 이것을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도 변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오토 캠핑장을 쓰던 임야는 다른 곳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 오토 캠핑장을 함부로 운영하는 것은 좀 피해야 되고요. 현재 해외 여행이 곤란하기 때문에요. 일시적으로 현재 수익률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 못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토 캠핑장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래서 현재 수익 개선이 되고 이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싶다 그랬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냥 지금이 빠져나온 타이밍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토 캠핑장은 저는 장기적으로는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토 캠핑장에서 이 업중에서 빠져나오시려면 지금이 전 기회라고 봅니다. 빠져나오는 기회. 또 참고로요. 각 지자체마다요 시유지를 활용해 가지고 지자체 땅이 있죠. 시주 활용해서 오토 캠핑장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많아요. 예. 그 제가 이제 개발하려다가 실패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 지자체에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자기 지자체의 시유지를 좀 개발해서 오토 캠핑장 좀 만들어 달라고 PM을 맡기겠다고 저한테. 그래서 그거 제가 사업 준비하다가 무산됐습니다. 그 이제 지자체 장께서 성희롱 하시다가 사퇴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이 오토 캠핑장 같은 경우는요. 절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요. 지자체가 지정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못 이겨요, 절대요. 왜 그럴까요? 지자체가 지정하는 곳은요. 무조건 수익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지자체가 지정하는 오토 캠핑장은요. 맥주 판매 부스를 설치해 줍니다. 맥주 판매 부스 있죠. 그러면 맥주 판매 부스를 설치할 때 이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여기다가 맥주 파는 거예요. 물론 그 오토 캠핑장에 오신 분들은 돈 내고 사 먹지만요. 그 맥주 그 부스를 설치하는 그 하루 설치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 가지고 오토 캠핑장 운영비가 다 나와요. 그럼 맥주 회사는요. 바로 그것을 광고비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돈을 주는 곳이 아사히, 일본 아사히라든가 삿포로 맥주 같은 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맥주 회사는 뭐 카스 이런 데가 그 부스 운영비를 갖다가 내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웬만한 경비가 다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그 옆에다 이제 청량 음료수 이런 것들 그 부스를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 지자체가 설치하는 오토 캠핑장은요 바로 그 부스 맥주 부스 운영비가 엄청난 수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경쟁력을 갖다가 일반 개인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 예. 우리 이유종 조교, 미모의 이유종 조교님께서 또 인사를 해주셨네요.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반바지 입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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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한명옥 씨, 예. 노래방 마이크 구매했다고. 그렇죠. 예. 노래방 안 가시고, 이번에 한명옥 우리 학우님께서 노래방 마이크를 이제 구매했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작년에 구매했습니다. 코로나 터질 줄 알고. 예.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면은 노래가 계속 들어갑니다. 이거. 예. 그 다음에, 신준 학우님. 예. 김도현 학우님. 예. 예. 장미정 학우님도 계시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오토 캠핑장 있잖아요. 요거. 예. 요거 오토 캠핑장은 일단, 시장 빠져나오실 분은 지금 빠져나오시고, 추가로 하지는 마시고, 임야를 갖다 오토 캠핑장 하다가 옆에, 시유지에서
지자체 운영할 오토 캠핑 나온다? 바로 이제 폭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권하진 않고요. 예. 그 다음에 도시민박업이 나오죠. 도시민박업. 예. 여러분 혹시 그 에어비앤비라고 하죠? 에어비앤비. 이게 일종의 도시민박업이죠. 그죠? 어떤 분은 에어비앤비는 알고 도시민박업은 몰라요. 웃긴 거죠, 한마디로. 예. 실내 건축이라는 말을 알고 그 인테리어는 모르는 거. 예. 인테리어는 알고 실내 건축은 모르고. 예. 집수리라는 말은 알지만 리모델링을 모른다. 아니죠. 같은 말이죠, 이게요. 그래서 이 도시민박은 바로 이제 에어비앤비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요. 이 도시민박업 보세요. 이건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현재 폐업 상태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온라인 강의를 하기 위해서요. 제가 요 교환을 드리고 우리 그 이유종 주기만 제가 메일로 보냈어요. 이 교환을요. 그래서 보내고 난 다음에 그날 밤 저녁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도시민박업, 바로 에어비앤비를 갖다 하시는 분들이 규제를 완화시켜 달라고 현재 이제 정부에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왜냐 그러면 현재 도시민박업은요 법의 규정이요 외국인만 숙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국인은 숙박이 안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 도시민박업은요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합니다. 근데 우리 외국인 현재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현재 다 폐업 상태예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요 교환을 갖다가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 뉴스에 현재 내국인한테도 도시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내국인한테 하게 해달라고 지금 청원하는데 이건 문제가 생기죠. 왜요? 그러면 국내 우리 숙박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엄청난 경쟁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도시민박업이요 한동안은 말이 없었습니다. 왜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우리가 외국 갔을 때 에어비앤비처럼 이거 이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안 오니까 이제 다 폐업 상태예요 지금요. 그래서 도시민박업은요 도시 지역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에서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핵심은 주택에서만 가능해요. 에어비앤비는 주택에서만 가능한다. 그러면 오피스텔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 주거용 오피스텔은 안 돼요. 그래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만 도시민박업 허가가 나오고 주택 크기는요 23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도 물론 안 된다 그랬고 원룸 주택에서는 안 돼요. 왜 원룸에서는 에어비앤비가 안 될까요? 도시민박업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에 제가 이 법률 안 써놨거든요. 예.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그 집 주인도 거기서 자야 돼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시민박업은요. 집 주인이 그 집에서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이 한 개밖에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룸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원룸은요. 이거는 허가가 안 되고 가장 핵심이 투숙객이 외국인만 가능한 거예요. 외국인만. 그래서 지금 도시민박업이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부에다가 규제 완화시켜다오. 예? 내국인도 가능해달라. 근데 내국인이 되는 순간 기존의 숙박시설들은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에 정부는 이것들은 현재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예. 지금 현재 가장 대책이 없는 게 바로 도시민박업입니다. 지금요. 한동안 장사 잘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도시민박업을 하고 계시거나 잘 알겠죠. 혹시나 하실 분들은요. 도시민박업은요. 요거 허가 받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사가 나와요. 딱 와서 화장실 깨끗한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와서 뭐 싫어할 만한 거 없는가 이렇게 보고 실사 나와서 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바로 오케이 해줍니다. 근데 이 도시민박업 같은 경우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홈페이지 같은 걸 만듭니다. 영어라든가 뭐 독일어, 프랑스 여러 개 언어로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주로 접속하는 그 사이트 있죠. 사이트라든가 유튜브에다가 이 광고를 올리는 거예요. 서울에 와서 편하게 내 집처럼 묵을 수 있는 곳입니다. 주인이 너무나 편하게 살았습니다. 편하게 해드립니다. 이렇게 쓰고 여기 묵고 가는 외국인들한테
나가려고 그럴 때요. 잠시 불러요. 동영상을 찍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주인 아주머니 너무나 좋아요 해가지고 하나 찍고 그걸 갖다가 다시 동영상 올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외국 잘 못하면 외국어 잘하는 뭐 조카나 이런 친구들한테 외국어로 좀 번역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블로그도 만들고 해가지고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민박업이 현재는 굉장히 어렵고 폐업 상태인데요. 제 생각에는 요 코로나 극복하고 나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 진짜 많이 오거든요. 앞으로 더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박업은 지금만 좀 극복하면 되고, 물론 뉴스에 나왔던 그 청원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봅니다. 숙박시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한 요 정도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오늘 조금 한 20분 늦게 시작했죠. 그래서 시간이 거의 이제 됐습니다. 오늘 우리 만난 학우분들 한번 어떤 분 이거 보세요. 신주연님, 그 다음에 장미정 학우님, 한명옥 학우님, 예. 김동영 학우님도 계시고요. 예. 이성 학우님, 최시연 학우님이시죠? 예. 예,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요. 제 옆에 계시는 우리 오늘 방송 멤버들 같이 한번 얼굴을 밀어 넣겠습니다. 화면에. 자, 우리 오시죠. 예, 얼굴 한번 밀어 넣겠습니다. 자, 오시죠. 이렇게요. 예. 자, 제가 이제 마지막 여기 멘트가 한번 나올 겁니다. 마지막 멘트. 어차피 인생은 도박이다. 그렇죠? 예. 우리 코로나가 나아질지 아니면 계속 지속될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나아질 거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우리 부동산 투자, 본인의 부동산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해주고 하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 힘내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파이팅! 파이팅 해주세요. 같이. 파이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저 예. 마지막 마무리 멘트 하고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이 이제 두 번째로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을 했고요. 지난달에는 우리가 이종구 법원 사무관님을 모시고 했고, 오늘은 이제 박종철 교수님 모시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아주 고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달은 우리가 세종대 강의실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세종대에서도 1학기는 다 비대면 수업을 하거든요. 비대면 수업은 온라인 수업이에요. 요즘 전체 초중고 학생들도 다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뭐 고3은 지금 등교를 했지만은 그래서 6월 20일 날 우리가 제 131회 부동산 콜로키움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뭐 감안하셔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하튼 뭐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해보니까 이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중간에 끊기면 저희가 녹화를 하고, 그리고 그 녹화물을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부 자체 홈페이지에 그 특강 메뉴 있죠? 거기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너무 뭐 걱정하지 마세요. 다 녹화를 보면 또 다시 반복 학습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고생하셨고, 제가 아까 얘기했나요? 박종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에 봅시다.